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김진경입니다. 2010년 6월 2일 주민 직선제에 의해 치러진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절반의 임기를 보내고 절반의 임기를 남긴 현 시점에서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시도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전북 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이 시간에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초대해서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의 과제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승환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 2주년이 됐습니다. 네. 감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년이 흘렀는데요. 예.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라졌다고 자평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교육계 종사하는 분들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매간 매직 풍토였는데 예. 그것도 이제는 완전하게 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혁신학교입니다. 예. 혁신학교가 현재 잘 진행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에까지도 예. 학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였던 여러 가지 그 잡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솎아내는 그런 일도 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더 치밀하게,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하루하루의 일정이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정이 많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일정을 모르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행비서에게 그때그때 확인하고 예. 그런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건강이 잘 유지돼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이 걷습니다. 예. 많이 걷고요. 이제 공원 나들이도 하고 예. 또 산책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에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또 공교롭게도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서 최근에는 장혜국 전남 교육감까지 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기보다 예. 진보에 대한 정권의 신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교육 철학과는 정말 맞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감으로서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도 예. 굉장히 냉혹하고 예. 엄격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전남 교육감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한 팩트에 의해서 선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혐의 사실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됩니다. 예. 수사가 무르익으면서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 때 그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언론에 던져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예. 이런 것은 바람직한 수사 방향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현행 형법에도 그 수사기관이 수사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형사범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진보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 시책 어떻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복지 하나를 놓고 보면 예. 그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는 그 선별적 교육 복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보편적 교육 교육 복지를 복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력 신장을 강조합니다. 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력 신장과 인성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함께 가야 되는 가치로 이렇게 보죠. 예. 그리고 그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큰 도시 또 지방 도시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진보 교육감들은 균형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죠. 그러나 반대측에 있는 교육감들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지점이 아니고 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지점은 그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삶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몇 번 그런 말을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예. 1년 전 이맘때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전라북도 교육계에 나타난 변화, 김성환 교육감 이후에 전라북도 교육계에 나타난 변화와 성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바람이 이제 많이 불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싶습니다. 현재 50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 성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80%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교육청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능력에 따라서 발탁이 되고 또 적소에 적재가 배치된다. 그런 거 공감되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관 매직 이것은 사라졌다라고 예. 보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통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 이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예. 또 시민 감사관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지금 굉장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비리, 특히 금품 수수라든지 예. 또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 단호하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아이들이 즐겁게 배움의 길을 걸어가려면 교사들이 즐거워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교사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 수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바로 교원 잡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교원 잡무를 덜어주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중앙 공약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예. 그 경감한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로 예. 봅니다. 예. 혁신학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50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혁신학교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2011 회계년도 예산에서도 예. 처음에는 한 푼도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예. 1회 추경 때 그때 50%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1회 추경 때 50% 하니까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학기 몇 달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생겼고 금년에도 50%만 했죠. 예. 그리고 추경 때 다시 반영도 안 해주고 예. 이러면서 계속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교육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월이던가요? 네. 이 혁신학교에 대한 그 교육위원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네. 정작 의회 심의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였는데 많이 서운하시죠? 네. 서운한 것이 당연하고요. 예. 또 우리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질문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에서 전북 지역 학생들의 수리 가 영역에서 전국 꼴찌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학력 수준을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능 시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아이들 학력이 뭘 의미하는 거냐, 점수냐, 아니면 점수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그건 예. 변론을 하고 예. 수능 점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개 영역이 있는데요. 언어 영역 여기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5위 했고 수리 나에서 5위 했고 외국어 영역에서 6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영역에서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30개인데 시군 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230개 중에서 전주시가 11위를 했고요. 예. 익산시가 20위를 했습니다. 예. 20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기초지자체는 서울에서 강남구와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와 서초구도 전주시보다 등수가 밀린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예. 하나, 수리가,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리가의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점수가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원인은요, 지금 전국에 지방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지방 대학들이요, 수리가와 수리나를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가를 대체로 응시하지만 수리가를 응시하지 않고 수리나를 응시하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죠. 예. 이 허용 비율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100%입니다. 예. 광주, 전남이 60%입니다. 지역마다 상당히 높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가 36.5%로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수험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응시를 해야 되니까 수리나가 아니고 수리가를, 어려운 수리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변화 조짐이 있는데 그것은 수리가 1등급 비율이요. 전년도에 전국 12위였는데 금년도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장 낮은 등급이 8, 9등급인데 이 8, 9등급 비율도 전년도에 15위에서 금년도에 14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수리가 점수 높이는데 지금 계속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 7월에 국제 수학교육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수학교사 35명 지금 파견을 합니다. 예. 앞으로 수학교사의 연구를 위한 그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일부 언론에서 계속해서 전라북도 학생들의 성적이 꼴찌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그렇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김수환 교육감 안티 세력이 거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하다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최종 병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수환 교육감은 학력 신장에는 관심이 없다. 김수환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장 다루고 있다. 민감한 거. 아. 이걸 지금 건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언론의 양식 문제죠. 그 언론의 생명은 팩트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도교육청 자체의 홍보력을 가지고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좀 언론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관계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면 그것은 건강한 대화 상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김승환 교육감 전반기에 교육계의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일부 학교 교장들의 비위 행위가 밝혀졌고요.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교육계 비리를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감사 딜레마가 있는데요. 감사에서 많이 적발하게 되면 평가 점수는 낮아집니다. 예. 저는 그것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적발할 것은 다 적발하겠다. 지금 청렴도를 높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가는 도상에서 분명히 평가 점수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묻혀 있을 만한 그런 비리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리가 생기면 발견되면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전라북도의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성 교육의원이 지난주 본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교육계의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감사가 아닌 내부 고발에 의한 그런 적발 위주의 감사가 많아서 일선 학교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려던 그런 시책들도 좀 위축되고 공무원들이 좀 복지부동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동감하시나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이제 감사 유형이 예.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방감사 또 지도감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적발감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적발감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적발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위축이 되죠. 이거 잘못하다가 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교직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동 한다는 것은 초반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복지부동하고 그런 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때그때 발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교육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소통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인지 이렇게 박영성 신임 교육위원장한테 물었더니 소통의 차이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소통의 차이라고 보신다면 그게 맞겠죠. 예. 상대가 그렇게 본다면 예. 맞는 건데, 근데 그 소통의 개념을 뭘로 보느냐는 거죠. 소통의 개념은 뭐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소통이냐. 여기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 소통의 개념과 무엇을 위한 소통이냐 이것은 이제 소통의 철학과도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만족할 만한 정도로 접근은 못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도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될 거라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소통의 문제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상대에 대한 예의 문제고요. 예.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그 소통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소통을 하지 않겠다. 건강한 소통. 기독교 방송인데요. 우리 기독교 방송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저런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통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통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을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교육위원회 일부 교육의원들의 이 권한 남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됐는데 이런 관련 보도 접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이제 간부나 또 장학관, 장학사, 또 사무관, 주무관들이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예.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죠.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쭉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되도록 기대를 하고 나가는 거죠. 예. 나가는 건데 최근에 그런 것이 문제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제기된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이렇게 자가 발전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고받은 내용하고 보도된 내용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도의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지만 정작 도의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네.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이 있고 의회 권력이 있고 예. 또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의회 권력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권력이 있고 또 교육 권력이 있고 다양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도 통제나
견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권력 상호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권력은 심지어 대통령 권력까지도 반드시 감시, 비판, 통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일에 대해서도 예.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런데 의회 권력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집행부가 의회 권력을 직접 견제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견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 권력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유권자들이죠. 예. 유권자, 지역 주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권자들이 이 행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투표를 통한 그 견제와 감시가 좀 무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선거 때도 이렇게 CBS에서 선거방송 토론을 쭉 진행하는 것도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돕는 예.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주자 이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뽑아놓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출된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성, 민족 정당성은 선출 그 시점에만 갖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내 그 민족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민족 정당성이 선출될 그 순간보다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고 예. 더 약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국민의 지지도와 연결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죠. 예. 학교 현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학교 내 폭력 문제는 심각한 그런 실정인데 이 학교 폭력 문제 교육감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해법은 없겠습니까? 이 개념상요. 예. 저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학교 폭력이라 그러면 학교가 폭력을 주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 학생 간 폭력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 하고 학생 간 폭력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학업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 일반 시민들이 저 아이는 어느 학교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틈을 주는 어른들이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고 예. 놀게 해주고 좀 꿈도 꾸게 해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그런 거 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여유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유를 좀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인성이 부드럽게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보충학습 아이들이 강제하지 말라. 야간 자율학습 아이들이 강제하지 말라. 또 방과학습 이것도 강제하지 말라. 예. 연교시 아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입시철만 되면 어느 대학 누가 들어갔다고 플래카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발 하지 말라. 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입장은 학교 규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의 인권은요, 그 학교 규정이나 조례로 또는 법률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도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누가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학생 인권 조례는 뭐냐?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미 1989년에 유엔 총회가 의결을 했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거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확인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확인시켜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권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이게 성장해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 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 이 말이 정확하게 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정확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교육계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일정 공간에서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 일정한 제약이나 제동을 좀 걸어서 좀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권 이론에서, 인권법 이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권은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하는 것은 예외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요, 보장해 주는 것이 예외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 이것이 벌써 인권 이론상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발을 예로 드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툭하면 OECD 들거든요. 예. OECD 어느 나라가 두발 규제를 합니까? 또 복장 규제 있잖아요. 복장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어느 나라가? OECD가 아닌 나라도 복장 규제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만은 두발 규제를 해야 되고 복장 규제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다.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의회에서 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일부 교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제약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든가 잡담을 한다든가 이 수업 분위기를 굉장히 해친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관행이 있었습니다. 수사 관행이 뭐냐면 일정 정도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욕도 하고 예. 구타도 하고 때로는 고문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사건 중에 항림 사건 아시죠? 전두환 정권 때 예. 그분들 법정에서 담당 판사들에게 우리 이렇게 맞았다고 고문당했다고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재판부 구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헌법재판소장, 한 사람 대법원장, 한 사람은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무시해서 법정에서요. 그때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이요. 자백이 증거 왕이었습니다. 무조건 자백만 받아내라. 그럼 유죄 판결 해줄 테니까.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볼멘 소리 했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 자백하지 않고 그리고 증거 수집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는 잘 되고 있단 말이죠. 뭘 통해서? 수사 기법의 개선을 통해서. 예. 예. 그러면 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 재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6개 사항인가요? 민감 부분, 도구에서 지적했던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뭐 수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교육원 예. 통해서 학생 인권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인권교육센터로 축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권 옴부즈만 이것도 숫자를 또 줄이고 예. 그다음에 인권에는 책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학생 인권의 책무 조항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절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안이 교육계에 큰 이슈가 됐는데요.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김성환 교육감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그동안에 뭐 교과부에서 자꾸 뭐
좀 제동을 걸고 그랬는데 이거는 교과부가 철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교과부는 참 큰 규모 학교를 선호합니다. 예, 작은 규모 학교는 사라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교과부 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교들 중에 한 46%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절반 가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학교를 놓고 기준을 세울 때요. 학급수 학생 수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OECD는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최대 적정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몇 학급 이하, 몇 명 이하 이렇게 잡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은요. 최대 적정수가 아니고 최소 적정수로 잡은 겁니다. 예. 최소 학급수, 최소 학생수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예, 급이 다르면 통폐합하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전혀 안 맞는 역행하는 네. 그런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격하게 이의제기를 했고 예. 반대를 했고 결국에 6월달 시도교감 협의회에서 교육감 결의문을 채택을 하게 됐죠. 예, 그러셨군요. 근데 예. 교과부가 이것을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예. 거둬들였는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학생들이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줘버린 겁니다. 예, 학교 선택권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작은 학교가 자꾸 약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농산어촌 작은 학교 예. 약화되는 거고. 또 하나 그 최소 학급수 또 최소 학생수 이것을 거둬들이면서 이제 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통폐합하게 되면 100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돈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어쩜 이 정권은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게 좀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가능한 한 농산어촌 학교들이 활발하게 살아나도록 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육이 균형적으로 꼽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세종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죠. 출범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가치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 가치를 지금 구현하는 거잖아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농산어촌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전라북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시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요,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이제 개선하도록 할 건데, 특히 그 읍면 단위로 최소한 학교는 존속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농산어촌 학교를 오히려 강화하는 예. 그런 법령을 만드는데 정치권과 많이 그 협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 또 취약 편의 제공하는 문제 예.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 유학센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전에는 그 농활이라고 해서 예, 그랬습니다. 네, 그 예. 농번기 때 가서 예, 여름방학을 위해서 했습니다. 뭐 예. 노력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학생들 농촌봉사 개념을 좀 확대해서 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 이것도 그 봉사활동 영역으로 더 확대시키도록 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올해 초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걱정도 많았는데요. 부분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결손 가정 자녀는 학교가 안고 있는 그런 안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갖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커졌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그 교육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방금 예로 드신 그런 우리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는 토요 돌봄 교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 스포츠데이 이것도 운영을 하고 또 방과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그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거가 연결해서도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토요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겁니다. 예. 또 이쯤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 교육 시책을 보면 다문화 교육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입학 전에 기초 학력을 돕는 그런 다문화 가정 사랑방 학교, 그리고 전담 학생 코디네이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라북도의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약 40여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1.1%가 예. 다문화 가정 학생들입니다. 예.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장애가 상당히 많죠. 가장 큰 것이 언어 장애고요. 예. 또 피부색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그래서 있고요. 왕따라고 하죠. 그런 예. 당할 수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직접 개입해서 예. 또 해결도 모색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이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랑방 학교라든지 예. 또 그 다문화 거점 학교, 연구 학교, 또 뭐 글로벌 선도 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문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예. 어떤 제도입니까?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치유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업무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계속 돌볼 건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중도 입국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예. 중도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그 학급 운영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그런 부분은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게 이제 바로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예. 그 아이의 실태에 따라서 교육을 거기에 재단에 들어가는 그런 게 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문제가 뭐 별로 없지만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구성으로 나갈 때 또 사회적인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취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역지사지하면 되는데요. 예. 전 세계를 쭉 돌아다녀 보면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우리 한국인이 살고 있는 그 현지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엄청 많고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한 공동체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거기 상한의 예우를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이 가능한 하루 더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적 가치 있잖아요. 그건 또 보존하도록 예. 해주고 예.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2010년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친환경 부산급식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죠? 전라북도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급식 그 진도도 지금 중학교까지는 완전히 실현되고 있고요. 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단의 경우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체 급식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2013년이 되면 전라북도는 모든 학생들이 완벽하게 예.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 교육권 또 인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올바른 식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급식의 문제는 바로 교육과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런 그 건강한 먹을거리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에 금년에 3월이죠. 3월부터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환경 예. 자재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도 단위로 광역 단위 급식 지원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설립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네, 네. 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기업이 또는 업자들이 큰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예. 물론 기업은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존속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이윤은 반드시 얻어가되 그걸 넘어서서 막대한 이익, 예. 부당한 이익 이런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광역 단위로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예. 이것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주도로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면서요. 네.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 일찌감치 진로를 찾는다는 것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기초 학력 저하 또 학습 분위기 해치는 문제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도교육청 어떤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고졸자를 따로 이렇게 쿼터를 줘서 채용하게 하는 것이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된 거죠. 예. 된 건데 우리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신규 공무원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특성화고등 학생들 몫을 지금 따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단위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도 비전을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선발하는 이 제도는 저는 그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부가 됐건 간에 전체 일자리가 있는데 그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일부를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체 일자리 플러스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이렇게 접근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대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졸 실업자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고졸 학생 취업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취업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 전라북도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말씀해 주셨던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추진할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그 농산어촌 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농산어촌 아름다운 학교, 모범적인 학교는 전라북도에 와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교원들 업무 잡무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교원만 잡무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직도 잡무가 많습니다. 예. 오늘 아침 학대 간부회에서도 교원이 됐건 일반직이 됐건 간에 업무 비만에서 벗어나서 업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교원들 경우에 내년에는 좀 시범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 전담팀을 교무행정 전담팀 이걸 꾸려서 거기에서 공문을 다 다루고 교원들은 철저하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업무 행정 전담팀을 만들려면 뭐 교가부에도 뭐 기구를 뭐 협의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혁신학교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네, 혁신학교도 지금 임기 4년 동안 이제 100개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도 또 오해를 해요. 100개라고 하니까 100개를 반드시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적정한 숫자가 100개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만약에 적정한 학교가 100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 100개가 넘는다 그러면 넘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 기준점을 대강 기준점을 100개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50개 학교가 네, 운영되고 50개입니다. 있습니까? 네네. 예. 첫 해 20개였고 두 번째 금년에 30개였고 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 사업이
이 혁신학교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잘 해줘야 될 텐데.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통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시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력을 예. 해야 되고 그런 소통을 포기하면 안 되죠. 예. 계속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것과 처음부터 아예 노력도 안 했다 이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업이 살아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공직자들이 내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거 여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자로 잰 듯이 네. 정확하다. 예.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교원 인사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원 인사제도가 지나치게 그 승진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점수 따는 거죠. 승진 가산점 그걸 많이 이렇게 채워나간 사람이 예. 빨리 교감되고 교장도 되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 단계에 가서 교감 연수 대상자, 교장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서 최종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예.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교원으로서 전문성과 그 열정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어서 이 점수를 받았느냐 아니면 오로지 그 점수 따는 데만 집중해서 이 점수를 받았느냐 예. 구분을 해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사람이 딴 점수에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점수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교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 그리고 그런 흔적이 있는 교사라면 과감하게 발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요. 가고 싶은 학교, 정말 학생들이 찾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장 선생님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교육감이고요. 예. 교육감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예. 또 다른 모든 단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즘 전라북도 교육계 교장 선생님들이 과거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교원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그만큼 긍정적이죠, 전라북도 교육은. 예. 이 전교조와의 관계, 그동안에 너무나 좀 밀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 이뤄나가십니까? 보수적인 교육감이 교총과 밀착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진보적인 교육감이 전교조와 밀착하면 문제를 삼아요. 마치 무슨 범죄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교조가 됐건 교총이 됐건 교육감과 관계에서 서로 일정 부분 긴장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좋은 것이죠. 예.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려고 해서 안 되고 복종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완전히 그 둘이 하나로 돼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교조와 관계는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유지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냥 비판하고 말이죠. 예. 또 전교조도 그 교육감실도 점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전교조가 교육 시책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은 혹시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요. 예. 글쎄요,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제가 전교조보다 더 많이 나가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성 신임 교육위원장을 모시고 예.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 제 스스로 점수 매긴 것이 한 80점인데, 예. 10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상당히 많이 주신 것이죠. 예. 또, 김승환 교육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면 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2년이 임기가 남았습니다. 예. 차기 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 사항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우리나라 정치공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가 끝나면서 지방선거로 들어갑니다. 예. 다 아시죠? 예. 움직이는 거냐 벌써. 뭘로 움직여요?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으로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저 조직 없고 돈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럴 의지도 없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저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욕심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주위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소통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자신을 가장 경계하는 것이죠.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제가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제16대 전라북도 교육감에 당선이 됐고요. 만 2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격려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2년을 자평한다면 대과 없이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년, 지난 2년보다 더 알차게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당당한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예. 학력 신장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북 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이 시간에는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초대해서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